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27회 대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 세법. 자, 강의하는 최영건입니다. 자, 입문과정에서 얼굴 뵀지만은 새롭게도 기본소과정 얼굴 뵈무시면 더 반갑죠. 이제는 부동산 세법.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 제가 입문과정에서 OT를 좀 겸했지만은, 기본소과정에서는 OT를 좀 생략을 하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만큼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득점 과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효작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법은 개정에 민감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역시 개정 관련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개정과 2016년도 개정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 내용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15라고 쓰고 또는 16이라고 쓰면 그런 최근 우리가 개정 내용을 한번 숙지하는 겸해서만 정리해 드릴 것이고, 자, 세 번째로, 자, 부동산 세법도 법과목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숙지해 가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경험적인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에 규정되는 걸 먼저 숙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세법을 접근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 기본서 12페이지에 조세 총론의 조세 개념이 나오죠. 이것을 전체 틀 한번 잡기 위해서 자, 봐봅시다. 부동산 관련 세법.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라고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확한 우리 출제 과목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세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자, 부동산 세법은 고득점 과목이다, 전략 과목의 말씀을 드린 이유도, 자, 우리가 일반 세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의 자, 핵심을 잡아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과 세법의 관련성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관련 소재의 구분이 테마가 따로 있지만은 전체 기본을 좀 잡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니까 이 관련성은 부동산 활동 과정, 부동산의 활동 과정에 따라서 자, 세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활동 과정에 자,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 관련 조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 관소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처분 또는 양도 관소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라는 자, 세금이 있고, 보유 관련 세금 하면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양도 관련 세금 하면 양도 소득세가 자, 핵심 세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취득 관련 조세에 자, 취득세에 등록 면허세, 면허세, 보유 관련 세금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를 감해서 부동산 세제 하면은 이렇게 크게 5세금의 핵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는 지방세법, 지방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소득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과 법이 있지만은 부동산 관련 세법은 지방세법,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이 많은 세법 중에서 세 가지 법을 핵심으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한다. 세 가지 법을 핵심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반응을 해줘야겠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강조하는 건 세 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핵심으로 공부하는 세법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 출제 범위도 이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한 점에서 우리 27회에 대비하고 있죠. 그런데 26회 때 자, 항상 이렇게 출제, 문항, 분포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시샘말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은 40문항이 아니라 16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죠. 40문항이 출제된 과목을 강의 수준을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16문항이 출제가 되지만은 이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효작 과목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문항 수가 적게 나오지만 그만큼 한 문제의 비중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찌입니까? 이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지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합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법 때문에 살았다. 또는 어떤 분은 세법을 심한으로 찌그러가지고 조금 힘들게 하는 이런 시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상반된 표현이지만은 저는 전자를 중요하죠. 세법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도 그만큼 좀 수고를 좀 해야겠죠. 그러면은 1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 26회 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6문제. 이래서 자, 숫자가 돼요. 3하나 3하나 6이니까 자, 몇이 되겠죠? 자, 그렇죠. 14개잖아요. 16문항이 출제가 되는 14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바탕이 되는 게 조세 총괄적인 설명, 총론이 있습니다. 이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16문항이 출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27회에 대비하면서도 이 문항수의 분포는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좀 벗어난다면은 등록면허세가 25회 때 같이 취득세로 해서 더 문항수가 나온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좀 배제하고 재산세라고 문항이 좀 늘어난다거나 자,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양도소득세 문항이 늘어서 7문항 난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3문항 내지 4문항, 재산세 역시 3문항 정도, 양도소득세는 한 6문항, 7문항 이렇게 배정이 되고 총론은 거의 고정된 건 아니지만 두 문제 정도 거의 매회 일관성 있게 출제된 문항수 분포가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부할 때 전체 틀 있죠?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부동산을 처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의 기본들 여기에 바탕되는 총론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좀 과정적으로 공부할 때 조세 총론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취득세 공부하고 취득세 공부하고 나면 등록 면허세하고 재산세 공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부하고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관련 세금은 활동 과정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총론의 관련 세금을 하나씩 공부하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나가는데 이런 관련성에 우리가 활동 과정에 염두에 두면서 정리를 하시면
유용성 있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 세법의 틀에 자, 세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세법 보면은 조세법,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의 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하시는데 자, 세법도 당연히 법 과목입니다. 법 과목. 세금 과목이 아니라 법 과목이란 걸 좀 염두에 달라.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법을 제정한 입법권자도 아니고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면 되죠. 그런 의미로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라는 의미지 여러분의 자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나와서 합격하면 되는 거지 그 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면은 공부는 어렵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받아주는 이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 세법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 과목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럼 이제는 그 법을 정리하기 위한 세금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세가 무엇인지 조세의 일반적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 그러면 조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 자,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를 일반적으로 세금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정의를 여러분이 굳이 문장적으로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의 세금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데 키포인트를 둬야 되는가를 담고 있는 게 조세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교재에도 조세 특징으로 나와 있지만은 자, 첫 번째 조세. 자, 우리가 특징에 있어서 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를 담고 있습니다. 과세 주체. 자, 두 번째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과세 목적을 담고 있고 세 번째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근거를 담고 있고 자, 네 번째 반대급시 부과된 조세의 특징의 무보상성의 특징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납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조세 우리의 정의를 통해서 이런 조세가 있는 특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확인하면은 첫째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주가 국가인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이 있는데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국가인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국세, 지방세를 넘나들면서 활동 과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샀을 때, 보유할 때,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권자 과세 주체인데 이 과세 주체라 할지라도 세금을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과세 목적인데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세금 부과입니다. 그러면 재정 수입 조달하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돈이 필요하죠. 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우리 납세무는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의 가장 1차적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하는 목적은요, 이런 재정수입 조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세금이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로서 요즘 많이 나오죠. 흑수저가 나오고, 그러니까 금수저 나오죠. 특히 금수저. 금수저를 잡았냐, 아니면 흑수저를 잡았냐, 아니면 떵수저냐,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부모 잘만 남았습니까? 그 대로 물림받아가지고, 역시 자살은. 이런 경우 다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의 세습의 억제. 이런 불운 세습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그런 세금이 상속세라는 세금은 재정수입의 목적도 있지만 부의 세습의 억제, 이런 측면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는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실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세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히 소득의 재분배하니까 소득 나오니까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라는 세금도 당연히 재정수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이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소득을 얻으면 많이 돈을 벌면 번 만큼 세금을 좀 더 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누진세가 있는데 우리 세율의 누진세 체계와 이런 재분배를 실현하는 측면을 담고 있는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대표적으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 부동산 쪽으로 가면은 부동산이 우리의 투기, 투자하는 권장이면 투기를 많이 막줘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과된 세금의 핵심이 뭐냐면은 양도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 역시 소득세니까 우리가 재정수입하는 목적은 국세가 되지만은 이런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득세지만 다른 소득배에서 훨씬 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이런 체계를 갖는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적이라든가 경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조세 정책의 목적 등은 제가 여러분이 우리 1차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학개론 공부하면서 조세 정책 등을 공부하면서 아마 좀 가미가 될 겁니다. 이게 세금 부과하는 목적이고, 그런데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수입 조달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는 근거가 있더라 그 말. 아무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의 근거는 세금은 법률에 규정 그랬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세금이니까 이걸 과세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세,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란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영향받기 때문에 특히 세법은 이런 사회 현상이 변함에 따라서 법률도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이래서 다른 법률에 비해서 세법은 세법 개정에 민감한 과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정 내용 중에서도 시험적으로 접근된 예상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16문항 중에 매회 그의 개정 관련 문제가 보통 평균 한 4문제 정도는요. 개정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만 숙지를 잘 하셔도 한 서너 문제는 그냥 쉽게 접근이 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개정 관련 내용을 숙지를 안 하면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자, 개정에 민감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뭐 조세 법률주의 다시 확인하면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로서 이 조세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 원칙이 있는데 자, 우리 조세 정에서 봤듯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 명확히 법으로 따라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 자, 이 법에 명확히 따라서 과세 요건 명확주의가 있습니다. 명확주의. 그래서 자, 그 외에도 있지만 뭐 합법성의 원칙, 소국과세 금지 원칙, 자, 세법의 엄격 해석 등이 조세 법률주의 하위 원칙 등인데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은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법으로 규정되는 걸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야 조세 법률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즉 집을 샀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샀을 때 자, 취득세라는 세금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뭐 지자체가 자,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면은 한 해로 아침에 눈 뜨고 싶겠습니까? 자,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디서 무슨 세금으로 걷어갈까? 불안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 부동산을 사면은 아, 취득세라는 세금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 이미 규정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과세되는 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샀을 때, 팔았을 때, 특히 한 해 이런 거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전세 살다가 또는 월세 살다가 돈 좀 여유가 있어 이제 모아서 이제 집을 사죠. 뭐 집을 사서 새로 집을 사서 즉 분양 아파트 새로 분양 집을 들어갔을 때 뭐 전세 살다가 이제 새 집으로 사니까 본인 집이니까 가구 등을 이런저런 다 지금까 다 바꿉니다. 있는 없는 다 털어가지고 가구도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막상 집니까 마지막에 세금 넣었더니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어차피 집을 샀으면 그만큼 세금을 생각을 해뒀어야죠. 그래서 그 세금도 준비를 해놨어야지. 그러면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체납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안 해서 끝나서 세금을 지금까 내려고 지금까 뭐 달러빚 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법률이라는 걸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세 요건이 뭘까? 이제 말 그대로 세금 부과하는 요건은 법률이죠. 그래서 과세권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요건은 크게 네 가지를 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냐? 과세 대상이 자, 세 번째는 세금을 이제는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걸 뭘로 할까? 과세 표준. 자, 세금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적용이 되는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그래서 세법, 우리가 관련 세법인 세법을 처음 접하면서 세금 부과는 법률상의 요건인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를 모른다면 세법 공부했다는 말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 내용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과세 요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을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규정이 돼 있어야 다시 말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 게 세금이죠. 그래서 모든 자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 자는 놈자자지만은 놈은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사람이 내니까 다 개인 아니냐 하지만은 법인에게도 의무가 있게 되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의 의미는서 세금의 납세 의무는 당연히 개인 또는 법인의 의무가 있게 된 겁니다. 뭐 세금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을 세목이라고 하는데 뭐 세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납세 의무의 기본은 개인 또는 법인의 모든 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모든 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있어서 특징은 무보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상은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 부과하니까 다 우리 국민의 순간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또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보죠.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 세금의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게 세금이에요. 이런 것을 무보상적인 특징을 갖는 게 세금 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은 받지만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게 자, 조세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해서는 게 무보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이 세금에 있어서 다섯 번째 번이 뭡니까? 금전급부라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당연히 금전급부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납부 방법을 한 번 더 끌고 오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의 원칙이라 한번 써보자. 자, 역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만 좀 설명을 할 때,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정리를 할 때, 원칙을 딱 썼다. 그러면은 원칙 설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외외가 나오겠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외외 없는 원칙은 없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외외가 없다는 원칙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외외적인 규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만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외외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도 세법 강의하면서 내용에 따라 원칙이라고 딱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외가 나오겠구나. 예외적인 규정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외외적인 규정들을 좀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의 원칙은 조세 정에서 나타냈듯이 금전급부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 캐시, 뭐니도 뭐니죠. 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세금은 돈으로 내야 되죠.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금전 납부 하나의 변형 형태로서 요즘에 신용카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세금을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거든요. 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금전 납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방세 한 두세 금만 제외한 지방세,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제는 신용카드, 크레디트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전납부 형태입니다. 그런데 외외가 뭐냐? 외외는 금전납부가 곤란할 경우,
곤란할 경우에 자, 외적으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자, 물납 규정이 있더라 그 말. 물납. 그럼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죠. 이랬을 때 물납은 자, 납세자인가 재산.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은 있어. 그럼 재산을 빨리 처분을 해서 뭐 헐값 싸게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 재산인 게 침해를 받잖아요. 그럼 좋다. 그 재산으로 세금을 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물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재산 등을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외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세가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둔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자, 다섯 세금, 핵심 세금 있죠. 이 핵심 세금에 있어서 자, 외주로 물납이 가능한 여부, 자, 그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자, 관련 규정 가서 더 자세히 보겠죠. 지금은 외주로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있는데 그 조세가 어떤 조세가 물납이 가능하냐?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납이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등록 면허세도 물납이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이 가능한 지방세입니다. 물납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국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 국세가 아닙니다.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2016년도 세법 개정에 따라서 물납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2015년도까지는 자,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 개정에서 물납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숙지하셔야 돼요. 그 폐지 이유가 뭐냐면 너무 현실성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물납제를 갖는 세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납의 그러니까 횟수가 물납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물납을 자, 적용하는 의무자가 많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납제를 폐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 기본은 이제 물납제를 전체를 폐지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제도 폐지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출제범위가 아니지만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세라는 세금은 물납이 가능하고 증여세도 물납이 원래 가능했는데 역시 2016년도 자, 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세도 물납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출제보험에서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교재는 제가 자, 재산세하고 상속세를 써놨죠. 물납이 가능한 조세.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구분 좀 하라는 의미지 아,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자, 관련 세금 위주로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세금 위주로 그랬을 때 우리 다섯 핵심 세금에 있어서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한 조세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유용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물납하고 좀 구분이 필요한 게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자, 그 분할납부가 있는데 분할납부는 세금의 일부를 나눠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 분납이라고 하지만
분할납부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납부에 있어서도 모든 세금은 전액 내야 할 기간 내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외외적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세금은 전액 내는데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면허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 조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폐지가 됐지 분할납부는 가능한 조세가 됩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제 혼돈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도 분할납부도 가능한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도 가능한 조세가 됩니다. 또 상속, 증여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연납도 가능하거든요. 자, 나눠내는 기간이 연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세금은 상속,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지었냐면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지 연납이 가능한 조세 아닙니다. 연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적용 여부를 봤는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산세 물납,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소의 분할납부에 대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요건이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요건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가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공부하겠죠. 그 요건도 물어보는 게 시험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납이 적용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은 이거는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에 있어서 적용 세목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납부 방법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외로 틀자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한번 출제가 될까? 14페이지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우리 27회 대비하고 있죠. 25회 때 출제 문제는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시험 지금 횟수가 나오거든요. 횟수 옆에 이렇게 수정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출제 당시에는 개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 2016년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그 2015년, 1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를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수정된 문제를 봐야지 수정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출제 당시에 법의 내용과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수정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놨을 겁니다. 왜? 해마다 개정이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형을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을 해서 우리가 내용이란 그런 거죠. 내용의 숙지가 안 돼도요. 문제를 접목하면서 내용이 숙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지만은 좀 내용 이해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접목하면서 내용 숙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점에서 제가 확인 문제 등을 거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왜? 저하고 여러분이 강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이 계속 이어진 강좌가 아니라 시선 말로 원스톱 강의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강의예요. 저하고 기본서후 과정은 저하고 한 번 이렇게 맞대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이루어진 강좌가 아니라 바로 원스톱 한 번으로 끝내는 강좌. 이러기 때문에 좀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럽니다.
이건 기본 기초 과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내용은 심화 과정 섭시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저하고 한 번 보고 끝내는 기본서 과정이니까 제가 확인 문제 정도 제가 다 접목하면서 좀 내용을 좀 펼쳐나가도 이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강좌니까 이런 내용 좀 접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서 확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 핵심은 둘 다 가능한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를 물었죠. 자, 그 문제 유형이 18 보시면은 이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조세를 찾으라고 그랬죠. 자, 기억 종합소득세는 자, 소득세 형태로서 자,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이 가능한 그래서 소득세, 양도세를 하더라도 물납이 가능해서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면서 둘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니은 재산세 하면은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죠. 니은 재산세는 다음에 이제 디귿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물납이라 부르면 둘 다 가능하지 않죠. 니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거든요. 지역분 공부에 나왔지만 옛날에 도시기획세라는 세금이 도시지역분 세금인데 도시지역분도 재산세라는 세금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도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도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물납과 분할을 둘 다 가능한 세금. 다음에 지역장 시설세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나란히 적어서 보내서는 어렵지만 병기세라는 세금인데 물납,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납, 분할 둘 다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하고 니을, 도시지역분 두 경우가 물납, 분할 모두 가능한 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첫 시간은 지금 마쳤는데 조세가 뭐냐를 가지고 정리해봤지만은 이것저것 다 띄워도 저는 두 가지만 한번 볼랍니다. 첫째는 관련 세금의 구분, 취득했을 때, 보유할 때,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의 구분에 그 따른 조세 정의하면서의 과세 요건의 중요성,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비율, 세율의 조세 법률지를 바탕에 두는 거 아시겠으면 하나만 더 한다면 물납과 분할 납부에 대한 개념 과정 확인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은 조세 분류를 가지고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